1년 1월 23일 토요일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54강 시간입니다. 많이 강의가 시작됐네요. 1강부터 이제 54강까지 왔는데요. 계속해서 이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계속해서 연재합니다. 매주 한 번씩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 교재를 통해서 지분경매에 대해서 기초과정을 아시고 또 소송과 협상에 관련된 이 지분경매의 두 기둥, 중요한 기둥, 소송과 협상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54강 이어서 할 건데요. 지금 168페이지, 교재 168페이지 합니다. 지난 53강에는 2021년도 이 기준, 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 74만 원으로 만 원 인상했다는 내용 말씀드렸고요. 이 건물 신축 가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이 법률 구조공단에 이 계산기가 있습니다. 소송 계산기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분경매에서 건물을 갖다가 공유물 분할 소송할 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이 있는 거고요. 올해 2021년도는 74만 원으로 이렇게 올라갔다는 것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신축 건물 가격을 우리가 이 계산기, 자동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하기에 앞서서 토지 대장이라든가 또 건축물 대장, 이러한 그 구조지수, 용도지수, 또 위구용이라고 그러죠. 위치지수까지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이러한 그 요소인데요. 이 위치지수가 바로 공시지가를 보고 클릭하는 겁니다. 이 위치지수에서 만약에 토지만 있고 건물이 없이 토지만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할 때에는 이 구조지수라든가 용도지수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위치지수, 공시지가만 필요하기 때문에 굳이 계산기에다가 넣고 할 필요가 없이요. 공식에 의해서 그냥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점유권에 기한 인도미 방해 청구를 찾으면 그곳이 이제 3분의 1이라는 고정수가 나오는데요. 공유물 분할 소송하기 위해서 이 3분의 1이라는 이 숫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찾으실 때 이 3분의 1을 못 찾는 경우가 있어요. 이 바로 점유권에 기한 인도미 방해 배제 청구권 3분의 1과 같기 때문에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이렇게 3분의 1을 표시해 줘야 된다라는 부분까지 하시면 되고요. 계산기 누르기 전에 건물 속가가 산정되어서 나와 있는 이러한 그 표를 보시는 겁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과 같이 이런 그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가 있고요. 여기에 바로 74만 원이 건물 신축 가격 넣는 칸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본안사건 인지 및 송달료, 보존사건 비용, 또 경매 신청 비용, 그리고 상속 지분 계산, 기타 이러한 그 사건 계산하는데 공유물 분할 소송하기 위해서 건물의 이 소송가액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이 마지막 제일 끝에 있는 이 부분을 찾아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재에 있는 169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는 이 내용들 쭉 보시고요. 마지막에 제가 아까 3분의 1이라고 나온 게 바로 여기서 3분의 1을 찾으셔야 된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크게 교재를 통해서 보시고요. 3분의 1을 꼭 집어넣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170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 전자소송으로 계속해서 지금 또 연재하고 있는데 우리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도 민사 신청에서 전자소송에서 직접 신청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자로 진행하시게 되면요. 정말 편하고 수월하게 할 수 있는데 이 별지 첨부 파일을 통해서 한글 파일로 따로 업로드 시켜가지고 이렇게 그 넣는 경우도 있고요. 직접 전자소송 칸에서 만들어서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그 파일을 만들어서 집어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나오는 교재에 나오는 거는요. 오프라인으로 종이로 이렇게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때 나오는 이러한 그 사항들을 말씀드리는데 이러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컴퓨터상에서 만들 때는 한글 파일을 통해 가지고 파일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 파일을 전자소송하게 되면요.
첨부 파일 형태로 해가지고 업로드 시키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교재에 있는 이 금액은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건물은 없고요. 여기 토지를 낙찰받아서 토지를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할 때 가격들을 여기 집어넣은 건데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가처분할 지분 비율하고 면적과 공시지가 이런 그 금액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만드시면 됩니다. 피보정 권리의 요지, 피보정 권리에 대해서 꼭 쓰셔야 되는데요. 공유 분할 청구권이라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꼭 집어넣으셔야 되고요. 신청 취지는 우리가 정형적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처분 금지에 관련해서는 별지 목록을 만드셔야 되고요. 채무자들은 별지 목록 이 부동산의 채무자별 해당 지분에 대해서 매매 증여 양도, 전세권 저당권 및 임차권 설정 그러한 일체 처분 행위를 해서 안 된다는 이러한 재판을 구하는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게 됩니다. 피보정 권리에 대한 이 발생과 경위에 대해서 신청 이유를 쓰는데요. 여기 아주 교과서적으로 잘 써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하기 앞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타 공유자 지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는 경우에 이 신청 이유를 꼭 쓰셔야 되는데 이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8.5분의 1에 대해서 공매 절차로 매수 신청해가지고 낙찰받고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소유자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지금 낙찰받은 원고 얘기하는 거예요. 채권자. 여기 보시는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같은 신청 사건은 원고 대신 채권자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채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별지 목록에 부동산의 공유지분 해소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라고 요청했는데 협의가 더 이상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아서 이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할 준비 중에 있다가 바로 이러한 그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올리게 된 연유를 갖다 여기다가 적어 놓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 2013마 굉장히 중요한 죄송합니다. 갑자기 재채기가 났네요. 대법원 판례 2013마 396호에 보면 가처분의 피보정 권리는 가처분 신청 당시에 확정적으로 발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는 한 장래 발생할 채권도 가처분의 피보정 권리가 될 수 있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유지분권자가 공유물 분할의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그 승소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취득할 타 지분권자에 대한 소유권을 비보정 권리로 해서 처분금지 가처분도 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동산 공유물 청구 소송 하기 전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이렇게 그 청구할 수 있는, 신청할 수 있는 이러한 대법원 판례 기본 법리가 이렇게 그 구성되어 있는 2013마 396호를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적 근거가 되는 거죠.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3번에서는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 경매로 환가라는 판결이 나와 경매에 붙여질 때 그 전에 이미 별지기재 부동산 등기부동산에 제한물권 같은 이러한 그 근저당이라든가 가등기라든가 가압류 뭐 이러한 제한물권들이 채무자 및 제3자 소송 진행 중에 채무자들의 이 등기부등본, 채무자는 누구냐면 타고유자예요. 등기부등본상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소재주의를 원칙으로 해서 경매가 되면 이 말소벌이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은 매수인은 인수한 만큼의 금액을 참작해 그 권리를 떠안고도 이익이 있다며 응찰함으로 경매 매각대금보다 이렇게 저감된 금액으로 매각시킬 수가 있습니다. 인수하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은 소재주의가 아니고요. 인수주의에 의해서 한다. 오늘 제목에 있는 것 같죠? 이런 인수주의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채권자인 투자자는 이때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이 금액을 배당해서 받지 못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올린다는 이 내용, 오늘 이 소장 신청서에 나온 내용 중에 2번에 이 대법원 판례하고요. 또 여기에 소재주의가 아닌 인수주의,
여기 인수하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써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인수하는 권리에 관련된 이 내용, 인수되는 권리, 이걸 인수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외사항으로 인수주의가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이러한 그 근저당 내지는 이러한 제한 물건이 있을 때 바로 이러한 제한 물건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한다는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인수되는 사항과 또 대부분 판례에 관련해서 꼭 숙지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내지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여러분들이 제기할 때 꼭 숙지해 가지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보존의 필요성에 관련해서는 긴급성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를 바로 제기할 예정이나 채무자들의 태도나 소송 도중에 소를 회피하거나 지연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공유지분, 타공유지분을 처분할 염려가 많고 그렇게 될 경우 본안소에서 채권자가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이 소유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긴급하게 가처분 신청에 이르게 됐다. 그리고 이 담보 제공에 관련해서는 보증보험사의 지급보증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로 해달라는 이 내용을 꼭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을 집어넣지 않으면요 현금 공탁 나오게 되기 때문에 현금 공탁 나오게 되면 굉장히 부담이 되죠. 당연히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 이 지급 보증 위탁 보증보험회사의 이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로서 이런 보증을 하는 거를 얘기해야 되고요. 지금 토지에 대해서 지금 이런 가처분을 했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가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만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건물이다 그럼 건축물 대장도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꼭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위구용, 위치지수, 구조지수, 용도지수 중에 위치지수는 보시는 것 같이 토지대장을 통해 가지고 공시지가를 알아보는 거고요. 구조지수, 용도지수가 건물의 용도 내지는 구조, 철골, 콘크리트 존지 이거에 따라서 금액들을 환산하는 상수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에 대해서도 설명하지만 나중에 건물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이 신청 사건은 당연히 신청가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신청을 하시는 거고요. 그 뒤에 나오는 게 이제 별지 목록이 됩니다. 바로 이런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할 아니면 가처분을 이렇게 신청할 토지에 대해서 주소와 대지 면적이라든가 또 여기 보시면 가처분할 지분 내가 내 지분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내 지분을 뺀 나머지 가처분할 지분에 대해서 여기다가 꼭 표시를 해줘야 지금 가처분을 신청하는 지분이 어떤 건지 이 재판부에서 정확히 알게 됩니다. 자, 혼자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자소송을 통해서 하는 건데요. 공인인증서, 지금은 공동인증서죠. 개인이 할 때는 이 공동인증서가 지금 무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년 만기로 해서 새롭게 이렇게 받으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가지고 계시는 공인인증서는 이 만료될 때까지는 공인인증서 쓰셔도 됩니다. 만료가 돼가지고 다시 이 공동인증서를 만들 때는 그때부터 3년간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서류 제출에 관련된 이 내용들 보시면요. 민사 여기 보시면 서류 제출 이 위에도 서류 제출이라고 있습니다. 민사 서류 칸에요. 여기를 보시고 바로 또 들어가는 게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민사 가처분 신청이 나옵니다. 거기를 클릭하게 되면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민사 본안, 민사 신청이 나옵니다. 여기 지급 명령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관련 서류에 대해서 나오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민사 신청에서 바로 민사 가처분 신청에 관련된 이곳을 클릭하셔야 되고요. 그 옆이 가압류입니다. 다음에 이제 공부할 부분인데요. 가압류와 가처분은 보전 처분이라 그래서 이렇게 미리 본안 소송 하기 전에 제기하는 신청 사건이 됩니다. 공유물 분할 소송을 아직까지 제기 안 했다. 그래서 본안 소송 전이라 그러면 여기에 이 칸에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전자 소송에 관련해 가지고 이 시간 순으로 사진을 보면서 보는데요. 교재 전부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에 관해서 전자 소송 시스템을 이용하는 이 진행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갖고 여기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여기에 체크하시고 클릭하셔 가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177페이지 보시면요. 사건명 검색에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여기서 찾으시는 거예요. 요걸 딱 클릭하면 많은 사건들이 쭉 나오는데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사건이 탁 나오게 되는데 그거를 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대한법률구조공단 속가 자동 계산을 통해서 산정한 가격을 여기다가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에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 금액을 집어넣게 됩니다. 그리고 등록 면허세라든가 또 등기 촉탁 수수료 이런 그 인터넷 등기소에서 납부하게 되고요. 부동산 처분지 가처분에 관련해서는 선담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담보는 부동산 가압류 같은 경우에 있는 거고요.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은 선담보가 안 되고 부동산 가압류만 선담보가 되기 때문에 담보 제공 명령 법원으로부터 오게 되면 보증보험 증권 내지는 현관 공탁을 통해 가지고 또 우리가 공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진행하는 이러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신청 취지라든가 신청 이유 같은 경우에는요, 직접 여기다가 써도 되는데 4천자 이상은 쓸 수 없기 때문에 4천자가 넘어가면 이 안에 직접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글 파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여기 보시는 것 같죠? 이 첨부 파일 딱 하면 PDF 파일로 딱 바뀌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동 변환하게 되니까 굉장히 편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178페이지가 오늘 54강 내용이고요. 오늘 54강의 제목과 같이 소재주의와 인수주의 이런 관련해 가지고 이 인수주의 때문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올린다는 이런 내용을 중점적으로 오늘 공부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다음 주 55강은 전자소송으로 공유물 분할 신청하기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밴드를 보고 있는데요. 지분경매 밴드 전체 검색란에서 지분경매 소송 협상을 찾으셔가지고요. 이 노란 표지가 있는 이 밴드 보셔가지고 밴드 전체 검색란에서 지분경매라고 찾으셔가지고 실명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죠? 2월달 돌아오는 2월달에는 이 지분경매 1일 특강이 있습니다. 2월 16일 화요일 날 4시 반부터 7시 반까지 3시간 동안 서초동 교대역 13번 출구 강의실에서 있는데요. 홍봉기 사무총장님 010-3033-9074번으로 문의하셔가지고요. 1일 특강 5만 원입니다. 이 협상기술과 나홀로 소송을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지분경매에 아주 특별한 이 교재에 없는 아주 실전에서 사용할 만한 아주 스킬들 또 좋은 물건을 이렇게 선정하는 또 초이스하는 방법들 또 해결하는 프로세스 아주 많은 이 실전 사례를 갖고 일일 특강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 과정 실전반 과정이 있는데요. 수시로 등록 가능하고 이번 주 수요일 날이 월요일이 5일이니까 6, 7, 27일 수요일 날도 정상적으로 이 실전반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수시로 등록 가능하고요. 6개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 특수경매 중에 특수경매 많은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다고 버린 물건 중에 아주 수익률이 높은 물건들을 찾아낼 수 있는 이러한 노하우를 알려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이 교육비는 400만 원입니다. 6개월에 온라인 과정도 있고요. 홍보기 사무총장님 010-3033-9074번에 문의하셔가지고요. 이 실전반 과정을 여러분들이 상담하셔서 등록하시기 바라겠고요. 이 교육하는 장소도 똑같습니다. 서초동 교대역 13번 출구에 있는 바로 우리 강의실에서 있으니까 이 매주 6개월 과정으로 수요일 저녁 7시부터 있는 오프라인 이 실전반 과정과 1일 특강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 같죠. 이 두 과정이 있으니까 잘 의논하셔가지고 홍봉기 사무총장님 통해서 등록하고 오시면 됩니다. 2월 16일 화요일 날 4시 반에 1일 특강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인수주의에 관련된 설명을 들으셨고요. 다음 55강은 전자소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교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또 건강 유의하시고요. 기쁘고 즐겁고 건강한 한 주 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